제가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이루어지면은 우리 지수는 정말 5,000포인트가 아니라 10,000포인트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린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 저는 어려운 시기라고 봐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것은 이게 일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야, 제가 정말로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용옥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그럼 자주 좀 와주시죠. 거리도 멀지 않은데 여의도에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항상 진짜 뭐라 해야 되니까 자본시장의 예. 큰 어른으로서 이제 많은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셔가지고 특히 요즘에 뭔가 시대가 흐름이 변하는 게 느껴져서 이럴 때 우리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님을 꼭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와달라. 요즘에 주주 행동주의라는 표현이 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늘상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혹시 우리 대표님이 체감하시기에도 최근에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좀 느껴지세요? 그럼요. 요즘 아주 제 얼굴이 좀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우리 사회가 좀 희망이 있다. 희망적이다. 네.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꾸준히 얘기해왔던 그런 상황들이 정말 이 혼자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해왔는데 네. 얘기를 해도 잘 맥히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무도 안 들어주죠. 요즘은 뭐 정말 이게 하나의 그 뭐 새물결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그 도도한 물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거역하면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정말 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네. 뭐 젊은이들이 막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거침없이 또 얘기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옳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서 또 그에 대한 또 성과도 또 얻을 수 있고 해서 야 저는 요즘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주총 가서 발언을 하면은 괜히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렇죠. 뭐 주주 행동주의 한다고 하면은 뭐 기업 사냥꾼 아니냐 막 이런 표현까지도 듣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 특히 이제 개미들은 뭉치지 못한다. 힘이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목소리 좀 내다가 말고 이렇게 또 반복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네. 저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도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죠. 과거에는 뭐 우리 그 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주식 투자 인구가 뭐 많아봐야 5,600만 정도 그렇죠. 됐거든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000만이 넘고 1,400만까지 이렇게 많아졌는데 물론 이제 기성세대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중에 이제 MZ 세대들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뭐 10대에서 네. 그 높게는 이제 40대까지 어떻게 보면 MZ 세대라고 보는데 MZ 세대라는 게 저는 이제 글로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 소득 그 3만 불 이상에서 그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는 세대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난 그렇죠.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이 뭐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오면서 뭐 미국 기업에도 투자를 해보고 또 뭐 일본도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도 이게 투자를 해보고 우리 국내에도 투자를 해보니까 야 이게 미국이나 뭐 선진국이나 이런 쪽들은 그래도 이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거의 이렇게 그 주가 가치가 이렇게 뭐 동일시되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한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예. 이제 비근한 예로 뭐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주가를 평가하는 게 뭐 멀티플이라고 해서 네, 뭐 네.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 뭐 PER 몇 배냐, 아니면 또 자산 가치가 얼마냐, PBR이 얼마냐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네.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50%, 중진국에 비해서는 뭐 한 그 60% 정도.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동남아나 뭐 이런 국가에 비해서도 거의 한 70% 정도에 못 미치는. 네. 뭐 비근한 예로 이제 그 대만하고 이제 우리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우리 구조가 뭐 좀 비슷하니까. 예, 산업 구조나 뭐 인구 구조나 뭐 또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근데 그 대만은 우리보다도 PBR이 이제 단순 계산해서 한 2배 정도인데 우리는 1배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뭐 TSMC나 네. 우리 삼성전자 비교할 때도 확연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하고 네. 이걸 한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선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기성세대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그 좋은 인식 경험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온 그 세대 이상은 야 정말 주식 투자해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는 이게 뭐 사고 팔고 하는 머니 게임, 심지어는 뭐 도박장, 뭐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주식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막 삼촌들 그리고 세대 막. 우리 예. 또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석자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절대 주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방송에서 하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 공감을 했는데 네.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이 기업만이 성장하는 시대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맞습니다. 시대가 돼서 우리 이제 그 젊은이들이 MZ 세대들이 야 이거는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목소리가 그 MZ 세대들만이 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 투자 저변이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국민들도 그 이거에 이제 부응해서 이 호응을 해주니까 이제 우리 사회 지도층들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뭐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고위 그 석학들이 됐든 이 투자에 대한 좋은 경험치나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향 제시를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 목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명예를 안고 살았는데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시대로 정말 꿈만 같은데 그 이제 우리가 직접 열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박영옥 대표님이 많이 바쁘신데 특히 3월에는 제일 바쁘신 걸로. 왜냐면 이제 주주총회 열심히 이제 참석하시느라고 한 1월쯤부터 주주 서한을 준비하시고 2월에 주주 서한을 여러 군데 다 보내시고 네. 3월엔 직접 막 주총 참석하시고 네. 최근에도 주주 서한 많이 보내셨다고. 많이 보냈습니다. 혹시 몇 군데나? 지금 이제 정식적으로 예. 주주 제안은 한 13군데 보냈고 13개 기업에. 네. 그리고 이제 주주 서한이나 이제 이런 그 평소에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뭐 하는 이런 부분은 뭐 100여 개 기업에 투자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뭐 이렇게 그 한두 번은 통화를 해서 네. 그 소통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얘기들을 하죠. 잘 될 수 있도록 네. 이제 도와주고 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그 권리보다는 이제 의무를 다하는 거죠. 아, 오히려 예. 권리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그렇죠. 내가 그 회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투자한 기업은 내 회사니까 그 회사가 건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바쁜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2월 달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주주 제안 내지는 주주 서한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네. 주총회 안건에 이렇게 상정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사회를 통해서 그 주주 총회의 그 안건이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주 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 2월 달이 제일 바쁘고 또 뭐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4월 달이 이제 배당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4월 달이 가장 행복한 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월 달이 가장 이렇게 바쁜. 4월에 예. 한번 고기 한번 좀 먹으러. 아, 좋습니다. 언제든지. 배당금 규모가 저희 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알고 예. 있어가지고. 아 근데 100여 개 기업에 투자하고 계세요? 작년에 이제 공교롭게 보니까 한 108개 기업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108개 기업에 좀 많은 게 투자한 게 아니라 저는 내 그 철칙이 네. 그 한 주를 가지고 있던 뭐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온전히 그 투자한 기업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데 작년에 이제 공교롭게 보니까 108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방송 나가가지고 번뇌를 느끼시나요? 아침 저녁으로 그 이 108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뭐 운동 삼아서 아니면 참여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108개 기업을 하나씩 이제
이제 네. 108개 기업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게 네네네. 뭐 이제 고통과 번뇌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내가 투자한 기업의 그 108개 기업은 나에게 희망도 주지만 또 고통 번뇌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짐들이 그 저를 오늘 이렇게 만들게 한 네. 그런 어떤 그 예. 원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죠. 어떻게 딱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예, 공교롭게도 108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근데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더 됩니다. 더 돼요? 예. 그럼 번뇌가 더 많아지시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우리 박영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투자하더라도 이제 내 기업이라는 생각을 그래요. 갖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분은 원체 규모도 크고 자산도 많고 뭐 지분율이라고 따질 만큼의 비율도 되니까 예. 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정말로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그런데 같거든요. 분명한 것은 예. 제가 왜 그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온전히 투자한 기업이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냐면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신중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적어도 3, 4년, 4, 5년 정도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증권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에 그 지인들, 친구들 뭐 얘기 듣고 좋다고 그러면은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제 경험치로 봤을 때 큰 돈은 못 봅니다. 작은 돈은 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의 단계도 그 주식투자 절대 원칙에 5가지 단계로 낮춰놨잖아요. 네네네. 압축을 좀. 예, 압축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제일 그 최고의 어떤 그 뭐랄까 투자 방법이 정보매매다. 근데 정보매매, 예. 근데 그게 남의 얘기 듣고 하는 저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차트 보고 네. 그 뭐 이제 거래량이나 주가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네. 이건 후행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주가나 거래량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량적인 분석, 그 뭐 기업의 어떤 뭐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네 번째 좀 진일보한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방향 트렌드를 읽고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마지막 단계인 저는 이제 투자자도 사업가다라는 얘기. 예. 내가 직접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액을 투자하시더라도 그럼요. 일단은 마음가짐부터 또 자세부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압축이 될 수 있겠네요. 아까 그 13개 기업에 주주서한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네. 기업들이 혹시 이렇게 반가워합니까? 반응들이 회사마다 좀 다른가요? 어때요, 어떤 좀? 분들은 네. 이제 반가워하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겠죠. 예,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제가 투자해 주기를 정말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열려 있고 뭔가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해서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조금 그런 더 분들은 증자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이 투자를 해주면 우리 회사의 어떤 그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이미지도 좋아지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좀 그 안정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네. 회사의 그 유보나 아니면 또 시장의 지배력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회사들은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이제 필요치 않는 회사들은 제가 오히려 들어가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딴 네. 사람도 아니고 주식농부 박영욱 왜냐면 선생님. 제가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 예. 회사가 저는 뭐 척보면 다 아니까 네. 그래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주주 제안을 그 13개 기업을 했는데 사장들이 뭐 내 사무실로 좀 방문을 했어요. 오지 말라. 잠시만요. 그러니까 주주 서한을 보낸 회사에 예, 주주 제안을 하고. 사장들이 예. 박 대표님을 찾아왔다고요? 네네. 왜 찾아와요? 이제 그 임원들이 이제 찾아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예.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네. 좀 철회 좀 해달라. 이번에 잘해서 다음에 다 해주겠다. 주주 제안 같은 걸 좀 철회해 달라. 네, 철회해달라.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죠, 대부분 다. 이게 약간 대주주 눈치를 좀 보는 그렇죠. 거네요. 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네. 그냥 떠밀듯이 네. 그렇게 하면 회사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변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능하면 기업 경영하는데 네.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동안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는 해왔지만은 네. 그 투자자 입장보다는 경영인의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배려하면서 그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제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회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 건강히 갈 수 있는 그 상식적인 제안들을 하는 거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가장 좋아지는 게 대주주고 또 그 기업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투자한 주주들도 또 그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그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을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행동주의 펀드 뭐 이런 쪽 해가지고 네. 일부에서는 그 단기적인 모멘텀을 쫓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먹고 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잘못된 그 인식이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주주가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존재 이유나 의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크게 우리 그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런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그래 그나마 그들이 이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이렇게 그 건강한 사회로 그 만들기 위한 아주 그 대단한 용기 있는 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만약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러면은 정말 이제 코리아 정말 그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시장 쪽으로 네. 저는 이제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니 이제 내가 변해야겠다. 약간 야. 조금 더 이제 뭔가 독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선의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게 하면은 네. 변하겠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어도 네. 기업주 입장에서는 네. 주가가 올라가면 나한테 이런 점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는 사람 물론 이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렇죠. 있지만은 이제 이 회사가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할 요인이 없어지면 그냥 남한테 관심 받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의 구중궁궐에서 이렇게 편하게 그렇죠. 자기끼리 이렇게 함께 누리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최대 주주가 예, 저는 되면 네.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해요. 음. 하지만 이제 그 상장사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개인 기업에서 이제 공기업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공개 기업으로. 예. 프라이빗에서 이제 퍼블릭 시장으로 네.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그 투자자 계약,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 약속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한 약속을 처음에 이렇게 IPO하고 공개할 때는 정말 막 가진 미사역으로 그렇죠.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자금을 유치하고 자기 주식을 뭐 이렇게 팔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입 싹 닫고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려고 그러면은 과연 뭐가 되느냐. 요즘 주주행동주의 운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주의 그 비례적 이익이라든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네. 저는 제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자. 네.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자. 네. 그다음에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좀 개선하자. 네. 그리고 그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자. 그리고 이 금융투자 교육, 투자 경제 교육을 초중 고등학교에 의무 교육화 시키자. 네. 제가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이루어지면은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고 상장사의 그 시가평가 제도가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평가만 된다고 해도 우리 지수는 정말 5,000포인트가 아니라 10,000포인트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지 않고 대주주나 지배주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주주도 주가가 올라가야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은 저는 이제 배당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배당 얘기하고 이러면 아, 농부님은 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당은 안전마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를 15.4%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15.4%로 이렇게 하지만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환산이 돼서 대주주는 뭐 높아지죠. 1억 이상 받잖아요. 네. 그러면 1억 이상이 넘으면 38.5% 40 지방세까지 하면 43% 정도 네. 이제 세금이 부담이 되고 네. 또 준조세 뭐 의료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뭐 이렇게까지 포함하면은 50% 이상의 세금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이렇게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싫어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60개 총수가 있는 그룹군 보면은 대주주가 3.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8%를 이렇게 뻥튀기 해서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월급이나 상여금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이걸 종합소득세로 환산하지 말고 네. 배당소득세를 15.4%로 그냥 이렇게 대주주도 분리과세를 좀 이렇게 시키자. 그러면 대주주가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 대주주 뭐 지분율이 아까 총수가 있는 기업은 3.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0-30%가 대주주 지분이라고 하면 70-80%는 일반 주주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뭐 8, 90년대는 세계화하면서 그게 발전했지만은 지금 2008년도 이기부터 이제 자국 보호주의, 이제 국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나라든 뭐 기업도 자금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 주면은 우리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15.4%로 이렇게 그 종합소득세로 환산하지 말고 이걸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분리과세 혹은 예. 저율과세로. 예. 그러니까 예전에 9.9%로 분리과세 그래서 했던 이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한 3년 하다가 이제 끝났죠. 예. 가계 이제 IMF 이전에는 이제 가계 기업 국가가 7, 8%대 성장을 해왔는데 네. 그 IMF 이후에는 가계나 국가는 뭐 2, 3%밖에 3%밖에 성장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은 성장하는데 가게는 계속해서 그대로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정말 이제 15%, 20%까지 성장을 해왔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울 때마다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큰 자산가가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네. 크게 자산을 축적해 왔는데 그쪽 부분은 분명히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을 네.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15.4%에서 9.9%로 낮췄기 때문에 네. 그 배당 성향이 17%에서 2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2018년도에 그만뒀죠. 기업들이 배당을 좀 그때 늘렸죠. 예. 예. 근데 그게 일몰이 됐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3년인가 한시적으로만 하다가. 예. 그러니까 또 그 이후에는 그냥 그리고 이제 또 그 요즘 제가 그 작년에 또 그 금투세 유예와 대주 조건 한도해서 네. 제가 이제 토론회 그 자장이 돼서 맡으시고, 네. 그걸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맡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내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네. 얘기를 그 해서 굉장히 저도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배당 문제 포함해서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저는 이제 상속 증여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상속 증여세 문제가 전체 세수 중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뭐 30억 이상이면은 50%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구나 다 뭐 세금은 다 요즘은 재테크보다도 세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 증여세도 이번 기회에 OECD 평균 한 25% 정도 되는데 네. 이 25% 미만으로 좀 낮추고 그 조기에 증여를 통해서 경제 파이를 키워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게 훨씬 그 우리 그 경제에 우리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나쁜 경영인들은 상속 증여를 하려고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도 공정, 정의, 뭐 상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이 정말 자본시장이 가장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이런 집단들이 투자하는 곳인데 이런 어떤 불공정한 상태 예를 들어서 1조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 상속이나 증여를 3, 4천억, 2, 3천억에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그렇게 눌러 놓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해소가 되면은 나머지 이제 뭐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이렇게 해소가 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는 두 가지 이를 얘기합니다.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상장사들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증시는 그만큼 활력 있고 건강한 이렇게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한 1조 원이 있더라도 막 이러저런 이유로 주가를 좀 눌러놔서 한 3천억, 4천억 가치만 받도록 해놓고 그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대주주에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대주주는 주가를 올릴 필요도 없고 자꾸 주가를 누르려고만 하고 IR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이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이 일반적인 지표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럼 아주 그냥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는데 저평가된 주식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회사가 성장이 다 끝났어. 회사는 돈이 쌓여. 그럼 그 돈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배당은 주지 않고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우리가 정말 많은 자본 거래와 이 다양한 손익 거래를 통해서 회사 가치나 이렇게 주주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는 행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 정말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법 개정까지도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 갈 길이 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투세 유예 청원하고 캠페인할 때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1,400만 개미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주주 서한 네. 보내신 이야기 좀 하다가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13개 회사에다가 네. 주주 서한을 보내거나 주주 제안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많으니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조금 특징적인 사례 뭐 좀 사실은 얘기해 주실 이제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주주사항을 보내면 야 이게 뭐 받아들여지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2010년도, 2008년도부터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결국은 다 실행이 되더라고요. 바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관한 예로 저는 이제 증권회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과거에 뭐 이제 그 대신증권부터 해서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네. 이런 쪽에 이제 주주 제안을 그렇게 했었고 아, 배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과를 주주로서 증권사에 주주 제안도 하셨었던. 그렇죠. 오. 그다음에 뭐 작년에는 이제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큰 기업으로는 이제 KTNG 주주사안, 그다음에 또 그 삼성물산 작년에 이제 주주사안을 보냈는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 시간 지나서 다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1, 2년 후에 다 실행이 되더라. 오.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도 제가 그 3년 전에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자사주를 사고 그다음에 배당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작년에 이제 이렇게 그 네. 발표를 했고 네. 또 삼성물산도 제가 이제 주주사안을 보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주주총회는 이제 그 조강피역 때문에 이제 그쪽 못 가고 우리 네, 네, 팀장이 가서 그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삼성물산도 자사주 그 소각하고 또 배당하고 배당 확대고 또 그다음에 계획 얼마 전에 또 내놨죠. 예. 뭐 ESG 관련해서 독립 경영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친화적인 그다음에 또 관계사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나서 금년에 또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런 행위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내부적으로 듣고 행하더라.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주주 한두 명의 주장이 아니라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시선이고 상식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검토를 해보고 타당하게 그렇습니다.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죽어도 동의하지 않고 네. 말 안 듣고 많죠. 그런 무시하고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에 조광표현 주주 제안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왜냐면 거기가 제일 애증의 관계 아닙니까? 뭐 조광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검사인 선임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인용이 돼서 지금 검사인이 지금 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거긴 아예 막 소송까지도 하시면서 지금 대응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로는 인용된 부분이 많지 않아서 네. 내가 회계장부 열람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주식투자 절대 원칙에 보면은 5장에 보면 당신에게도 이게 참여하고 싶은 주주총회가 있는가. 기업은 이제 주인이다라는 5장 편이 있습니다. 당신에겐 꼭 참석하고 싶은 주주총회가 있는가? 예. 그게 보면은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네. 한 2번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본인 책을 정말 사랑하시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주주총회 가서 네. 발언하고 한 내용. 네. 그다음에 왜 우리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제가 좀 대독을 하겠습니다. 대독. 안녕하십니까. 일대주주 박영옥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이 회사에 투자를 시작했으니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주총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벌이는 5월의 오마하 축제처럼 열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소박하더라도 진솔하고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주가 없으면 회사 역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벌써 5번째 발기를 했습니다. 2008년, 2012년, 2017년, 2020년 그리고 올해 꾸준히 왔습니다. 제안도 하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마음으로 매번 참석합니다. 지배주주이자 오너인 대표를 뵐 수 있을까 기대했으나 오늘도 오시지 않았군요. 이번엔 직원들도 없이 임원 몇 분만 고육지책으로 주총을 하시는 걸 보니 얼마나 괴로울까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녹화도 하고 있으니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될 것이라 생각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이 회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런 기업에 왜 투자를 하느냐, 지분을 팔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회사의 주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기에 저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는 11개의 주총이 있지만 굳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숱하게 산적해 있는 회사의 과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고 싶어 누구보다 고민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회사는 자산도 많고 이익 창출을 통한 현금 보유액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업의 본질인 핵심 사업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안정적으로 원료가 공급되고 판로 역시 얼마든지 새롭게 개척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설비와 시설이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다니던 30년 전과 똑같은 수준이어서 서글픈 마음마저 듭니다. 임직원이 없었다면 회사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분들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회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주이지만 임직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주주 제안이 이사회 결의로 철회됐는데 그 결정을 내린 주요 인사 중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스톡옵션을 줌으로써 성과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니 배당 비중을 이익의 30% 이상으로 올리자 47%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여 제대로 평가받는 회사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도 팬덤이 필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직원, 고객, 투자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지 않으면 성장, 발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폐쇄적인 구조를 고집하며 상장회사를 사기업인 양 운영해서는 곤란합니다.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 더 많은 이들이 주인으로 동참하게 해야만 기업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창 발언을 하고 있는데 참석자석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다. 바빠 죽겠는데 거 좀 빨리 끝냅시다. 짐작하건대 주총을 빨리 끝내도록 분위기를 잡으라는 특명을 받은 모양이다. 듣기에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번 똑같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끌어가는 분들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직원들도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상장 기업이라면 주주들에게 경영 현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도 두루 참석해서 회사의 오늘과 내일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쓴소리를 하는 주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 세력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사치를 부리며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배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주주들을 홀대하는 그런 회사, 그만 투자하라고 다들 말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이 회사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현재의 가치보다 2배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바탕을 가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입니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으며 판매처도 안정적입니다. 지금처럼 한정된 거래처에만 목을 매지 말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얼마든지 시장을 국내외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본질 가치를 제대로 살려 사업으로 성장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이런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위한 걸음을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으면은 되게 우리 박영옥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우 막 답답하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2008년도부터 네. 2012년도, 2017년도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3년 5번을 갔다 왔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다른데 대부분 다 이제 슈퍼주총데이라고 해서 예. 매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아서 하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조강피혁의 그 오너, 실질적인 오너를 한번 보고자 이렇게 네. 갔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뭐 거의 5시간 반 정도 이렇게 주주총회를 했었고 보통 가면 이제 뭐 1시간 뭐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옵니다. 네. 왜냐하면 연락을 않고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좀 볼 수 있을까. 근데 못 봤거든요. 주총장의 그 대표이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업은 뭐 자사주가 47% 있고 또 그 유통주식의 50%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3년 7개월 동안 이와 같은 회사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또 뭐 잔업까지 하면은 2-3시간 해서 15시간씩 거의 4년을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은 뭐 이 회사의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죠. 뭐 이와 같은 회사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성장성이 없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회사는 원자재 공급이 자유롭잖아요. 네.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한 소고기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소가죽. 잘 가공해가지고 이제 패션 사업에서 지금은 자동차 내장재 쪽으로 더 나가서 건축 자재 쪽으로 얼마든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활동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1등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위 기업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부분은 다 상식적인 거거든요. 왜 본업에 집중을 해라.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또 크게 성과를 내서 투자 자산만 또 3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을 주주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라.
그리고 또 직원들도 또 가서 보면은 너무 근무 여건이나 환경 또 임금이 너무 작아요. 열악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좀 희망이나 뭐 기대가 있어야 좀 근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스탁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줘서 좀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리고 투명 경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회사가 얼마나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의 직원들도 경영진에 대해서 오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게 이제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예. 아이고 참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영 여기에 대표님이 아까 1대 제가 주주입니다. 1대 주주. 그- 최대 주주입니다. 단일로는. 네. 아니 단일로는 제가 일대 주주였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또 그 차명 주식.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해 가지고 이현석 대표가 지금 일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거 혹시 법적인 판단이 아직 안 나왔네. 그 법적인 차명 주식. 판단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회계장부 열람을 하고 검사인 선임을 하는 이유는 네, 뭐냐? 네.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서 성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 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가진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이 본인의 그 개인의 회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경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이런 게 지금 바뀌어야 멋지게 된다고 봐요.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뭐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아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금년에 이제 뭐 한 이제 13개 기업에 13개 기업. 예, 이렇게 정식적으로 했는데 네. 사실 보면은 뭐 이게 농심홀딩스라든가 스카이라이프, 뭐 국보디자인, 넥센, DCM, 동원개발, 신라교육, 아이디스홀딩스, 태양, 한국경제TV, 한국알콜 등 요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이제 대부분 지분 공시가 나와 있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거의 다. 예. 제가 뭐 대부분 다 뭐 1%나 3% 이상 이렇게 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투자하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기업 가치와 그 주주 가치 아니면 주가 가치가 크게 이제 괴리가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주 환원율이 낮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좀 소개를 하면 음. 제가 이제 농심 같은 기업에 이제 농심홀딩스도 제가 주주입니다. 여기 저 오해하실까 보는데 추천주 아니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시계열과 우리 주식농부님의 시계열은 굉장히 다릅니다. 인간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얘기하는 됩니다. 것은 예. 뭐 제가 이렇게 이 내가 투자한 기업을 뭐 투자하나 이런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면은 회사가 더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저는 누구하고도 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주로서 내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경영인들, 대주주들의 어떤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받아지면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는 국민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심도 그렇고 농심홀딩스도 그 같이 그 이제 배당 성향도 좀 올려라. 그다음에 그 액면가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액면가를 이제 500원으로 액분을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들을 다양해서 좀 사업 다각화도 좀 이렇게 해라. 네. 이런 이제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뭐 박준 그 사장하고도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제 다른 건 모르고 배당도 뭐 작년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제 기대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액면 분할 같은 걸 해라. 요즘은 이제 팬덤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직원과 그 아니면 투자자 아니면 고객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네.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농심인 홀딩스나 농심도 액분을 해라. 그러면은 10분의 1로 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많은 주주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 그럼 많은 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주주가 또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객이 그렇게 많이 또 응원을 해주면은 회사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농심이 주주가 돼서 안 먹던 라면을 일주일에 2-3번씩 내가 먹는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 KTNG 투자하시는데 담배는 안 태우시잖아요. 저는 담배 안 태웁니다. 다른 사람한테만 피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농심 이제 홀딩스도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김철수 사장님까지 와서 좀
우리 열심히 하고 잘 할 테니까. 네. 그 저 때문에 이제 소각도 조금 이렇게 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사주요? 예. 오. 스카이라이프도 뭐 이제 그런 의사결정은 이제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마인드다 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못해. 제가 좀 이렇게 통 크게 하는. 좀 해라.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도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한국경제TV도 이제 대주주고 네. 스카이라이프도 상당히 좀 투자가 돼 있는데 왜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제조업보다는 우리 이제 문화 콘텐츠 이런 쪽들이 지금 그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네. 그 HCN이라는 케이블 TV를 네.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출액이 뭐 6, 7천억에서 이제 1조 정도 나는 회사. 그다음 영업이익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날 수 있는 회사로 이렇게 변신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KT 모회사가 스튜디오 진이라는 예. 콘텐츠를 통해서 이게 드라마 제작해 가지고 예. 스카이 TV 통해 가지고 송출하게 되면은 이번에 뭐 우영우 TV가 그쵸, 그쵸. 이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네. ENA. 뭐 정말 그 ENA 채널이 예. 그 광고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수익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성장성이 이렇게 보장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그 주가도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스카이라이프는 한때 그 위성 방송이 엄청나게 네. 늘어날 때 많이 주목을 했던 회사인데 저는 그래서 요즘 위성 방송 누가 보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예. 약간 포인트는 예. 콘텐츠와 음. 다른 쪽과 뭐 이렇게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도 보시는군요. 알뜰폰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알뜰폰도 하죠. 예, 그래서 수익 그 기반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예상했던 기대보다도 매출액 1조에 그 저는 영업이익이 한 8, 900억 정도 날 줄 알았는데 600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줄은 이유가 뭐 인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그래서 제반 이제 또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이런 비용이 지금 들어가서 줄은 건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스카이라이프가 외국인 지분이 45%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0%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이 깨진 종목인데 이럴 때 통 크게 워낙 싸니까 자사주를 좀 이렇게 500억 사라 이런 제안을 드렸죠. 그랬더니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경영진에 난 의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것도 이제 제안을 했고, 뭐 이외에도 이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언론에 뭐 이렇게 그쵸, 많이. 오랫동안 투자했습니다. 2015년부터 투자했으니까 거의 한 이것도 뭐 7, 8년 정도 투자를 해서 그러네요. 기업과 이렇게 그 소통을 하면서 뭔가 좀 변화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하게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인테리어 업계 1등 기업이잖아요. 예. 뭐 거의 그 1등 기업과 2, 3위 기업과는 굉장히 차별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 회사는 뭐 이렇게 그 투자 자산 1,200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1,000억 이상 이렇게 수익을 냈다가 600억 이상 또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는. 그래서 테슬라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네. 뭐 나는 국보 디자인의 그 어떤 그 인테리어 1등 기업으로서 이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테슬라의 주가가 10% 오르고 내리면은 그 1년에 그 영업이익을 이 벌었다 까먹었다 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 이건 문제가 있다. 좀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그 황창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주식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이사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 자금이 있으면은 주주가치,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를 좀 이렇게 200억 정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0억 있게 지금 이제 사고 집행을 하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월급보다도 이렇게 적게 가져가는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배당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가 주주제안도 배당을 그 1,000원 해라. 1,000원 해봐야 30 자본금이 8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사주 빼고 이러면은 30억, 한 60억 정도인데 그 중에 네. 반은 또 본인들이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월급으로만 그래서 가져가는 이번에도 이제 제게 하고 2개를 올려놨더라고 1,000원과 이제 400원 네네. 매년 그렇게 20원씩 올려주다가 네네네. 이번에 60원을 올려가지고 해놨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변할 거라고 보는데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원 개발이나 이제 이런 쪽들도 이제 건설 회사지만은 네. 외국인 지분이 뭐 한 20%까지 있다가 5%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동원개발이 좀 원래 주택. 뭐 이 건설. 회사는 이제 건설사 중에서 뭐 이렇게 부채 없고 가장 그 많은 개발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이제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네. 언젠간 이제 한번 기회는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 이제 기업의 그 오너 일가들 네. 관계사들이 주식을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61% 지분이 있으니까 당신들 그만 사라. 그렇지 말고 회사에서 예. 자금으로 좀 사놔라. 자사주로 사서 소각을 하면 좀 도움이 아니, 된다. 뭐 예,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네. 나중에 이제 뭐 주가가 지금 훨씬 이제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가 되니까 나중에 제각되고 이러면은 뭐 EB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합거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M&A나 이런 걸 할 때도 자기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고 이번에 뭐 이제 신라교육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그렇죠. 이게 원양업 이런 부분만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 파파이스 인수해가지고 이제 B2C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네. 야, 니들도 이제 고객한테 감독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네. 주주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사 소각 내지는 이제 또 배당도 좀 이렇게 좀 상향을 좀 해라. 충분히 그걸 줄 수 있는 여력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 상장한 지도 80년대 굉장히 더 뭐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88년도에 증권회사 들어왔는데 예. 과거에 이제 신라교육 그래서 자동차 보험까지 딱 이런 순서로 굉장히 오래된 회사 중에 거의 하나죠. 막 옛날에 그 다 종목 코드 외우던 네, 시절. 그렇죠. 근데 신라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뭐 사조산업이나 동원산업은 알아도. 예. 근데 최근에 유명해진 거는 파파이스를 예. 이제 들여와서 다시 오픈을 하면서 신라교육까지도 좀 유명해지기는 시작을 했는데 예. 그래도 회사는 조금씩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 다학과 측면에서 이제 서울청가 같은 거 이제 인수해서 그 한 700억 주고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1년에 100억씩 이렇게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로 변모를 시켰고 이번에 아마 파파이스도 이제 동원산업이 그 맥도날드를 이렇게 인수했지만은 동원산업은 이제 맥도날드가 로열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파이스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적어서 지금 그 대리점이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성황리에 지금 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기회에 좀 이렇게 주주 가치를 좀 제고를 하게 되면 신라교육도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장이 김호은 사장이 와가지고 네. 철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보냈습니다. 돌아가 하신 거예요. 근데 햄버거를 드시면은 맥도날드, 파파이스 어떤 걸 드시겠어요? 저는 파파이스 당연히 먹죠. 당연한 걸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뭐 이제 아이디스 홀딩스나 이제 뭐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한국알콜 뭐 이런 기업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디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김영달 회장하고도 이제 자주 소통을 하는데 네. 자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싼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스 홀딩스는 네. 정말 그 자회사들이 너무나 훌륭한 기업들이에요. 거기는 M&A도 좀 열심히 그러니까 하는 M&A를 회사죠. 해서 회사 경영을 잘해가지고 네. 정말 잘 키우는 회사거든요. 예. 뭐 아이디스 자회사로 이제 아이디스가 있습니다. 네. 우리 CCTV 이게 1등 회사. 그 다음에 빅솔론. 그 다음에 또 코텍. 그리고 그 IDP. 그 다음에 또 그 이 아이디스 그 파워텔이라고 파워텔. 이제 무선 통신하는 사업 인수해서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 그 1,000억을 벌었습니다. 최근에 기사 일주일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아이디스 파워텔이 링크 제니시스 인수 추진한다는 것도 나왔고. 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저 김영달 사장은 기업 경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이디스 홀딩스 같은 이제 이런 그 회사가 네. 시가총액이 이게 1,000원 한 3,4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배당 성향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렇게 좀 소각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라. 그런 이제 제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김영달 회장님은 언론 인터뷰도 꽤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그래도. 예, 뭐 열려 있고 자기도 그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관계 자회사들은 열심히 자사주 사고 이번에 뭐 빅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좋아가지고 잘 나왔죠. 그 배당도 뭐 400원씩 주고 말이야. 네. 그다음 자사주도 사고 빅솔론 주가도 많이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자회사 코텍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디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이제 미국 IRA 법으로 인해서 이 미국 시장이 그 CCTV 시장이 중국산이 그 40% 점유를 하는데 우리 지금 아이디스가 지금 1, 2%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디스는 지금 베트남의 그 코텍 공장을 이용해서 생산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질 그러니까 중국 회사.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제재를 받는 틈에 예. 성장할 수 있는. 여기 그럼 김영달 회장님을 YST에서 한번 출연하시라고. 예. 네, 한번 좀 소개 좀 그거 해주세요. 한번 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엮어야 됩니다. 또 다른 기업들. 이제 뭐 이외에도 뭐 이제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TV는 이제 예, 제가- Y스트릿의 경쟁사. 꿈이 크시네요. 네네. 네. 네, 어찌됐든 뭐 한국경제TV는 네.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온 기업인데 네. 이게 언론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화 콘텐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오. 그래서 저는 언론사라기보다는 문화 콘텐츠 기업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 오. 경제 이 채널로서는 네. 단연 탑 아닙니까? 그쵸, 그쵸. 우리 기업인들 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공공장소 가서 보고 이러면은 참 대부분 다 케이블 TV는 경제 방송은 한국 경제 거의 방송을 그렇죠.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 프리미엄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저는 3분의 1 가격으로 내가 거래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회사도 이렇게 쌀 때 자사주 같은 거를 좀 더 사라. 그리고 또 배당 성향도 니들이 뭐 이 경제 방송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이끌어 나가고 이러는데 솔선수범을 좀 해라. 그렇죠. 거의 자본시장의 천병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배당 성향도 그 10 한 5, 6%에서 25%까지 올렸어요. 내가 30%까지 가져가라 그랬는데. 오. 근데 금년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다행히 이제 이익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아, 예, 준 예. 이유가 이제 그 우리 증권 시장도 좀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안 좋았고. 또 그 회사가 이전을 했잖아요. 아, 네네네네. 예, 저쪽 저 여의도에서 그 이제 중림정 신문사 건물로 들어갔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전하고도 그 정도 그 성과를 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투자를 합니다. 많이 했어요. 스튜디오가 한국경제TV 스튜디오가 옛날에는 여기 영등포 근처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우 웬만한 종평보다 커.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저런 회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와이스트리트도 뭐 이렇게 네. 3%의 어떤 경쟁인지도 모르지만은 3%가 그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2년 전에 그 이 시청자가 네. 뭐 한 200, 한 정말 30? 예. 근데 뭐 3천억 밸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자금도 유치 받고 그랬는데 한국경제TV는 나는 3%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김동호 사장님 저를 좋아하지 않겠는데. 김동완 의장님이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건 뭐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3프로TV가 밸류를 받는 것에 비해서 예. 한국경제TV가 너무 저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예. 그것은 상식적으로 뭐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대주주고 네. 내가 18%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한국경제신문이 대주주기 때문에 네.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내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TV의 그 대주주가 아니면 뭐 한 지금 한 4, 5만 원 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욱 대표님 들으라고.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음. 한국알콜이라는 이제 회사에 제가 이제 주주제안을 했는데 여기는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란 게 뭐 서울대 대학생들이 주주 제안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 모아가지고 예. 뭐 여기 또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그 황승택 사장도 네. 그 행동주의 펀드를 이렇게 하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소통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공교롭게 이제 이게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부분하고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데 많이 했죠. 사실은 뭐 3개 기업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주주 제안을 한다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한 기업에 주주 제안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어렵죠. 적어도 1% 이상 그
그렇죠. 뭐 6개월 이상 1%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6개월 이상 1% 이상 네, 갖고 그렇죠. 있어야 주주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이렇게 주주 제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럼요. 뭐 기업을 사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쏙 빼먹고 뭐 망하도록 하겠다도 아니고 그러면 같이 상생하자. 뭐 대주주나 CEO 너희들만 뭐 1년에 1, 20억씩 월급 연봉 받아가고 그거보다는 주주들과 함께하자 이런 상식적인 요구인데 그래도 이제 좀 목소리가 쌓이면서 네. 좀 더 이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 소액주주분들이 또 이제 주총은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주총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월은 주총 시즌이니까 네.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얼마나 이게 재미있고 이게 흥미있는 일이냐면 이게 이제 내가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 네. 회사를 가서 보면 주총 현장을 가서 보면 이 회사가 정말 이게 투자해도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물론 분위기- 이제 네. 뭐 그러면서 뭐 니는 뭐 조광표 같은 회사 투자하느냐 아니면 뭐 국본이 뭐 막 이렇게 깍 다친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네,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가 갑이잖아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은 가능한 투자하지 말고 아, 그 기업을 개선시키게 되면은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에서 쉽지 않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럽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주총에 가다 보면은 그 열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서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소상히 정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능하면 이렇게 주주총회 참석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을 네. 거예요. 정말 처음에 그 몇백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3천만 원이 돼서 하다가 내가 내 책 주식농부처럼 투자하라 책을 네. 읽고 투자를 하다가 5억까지 불어났어요. 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찾아와서 그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강의를 이제 듣고 주총회 꼭 한번 참석 한번 해봐라. 이랬더만은 이분이 이제 내가 그 투자하는 기업들 옛날에 그 삼천리 자전거,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주주총회에서 제가 이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나를 많이 원망했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왜 가서 보면은 지들끼리 그냥 쭉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주총 뭘 10분 만에 끝나는데 뭘 가서 보고 배우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원망을 했는데 몇 번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마음 안정이 오더래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것들이 쌓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보다는 행동, 가서 발품을 팔고 가서 현장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면은 정확하게 그 기업의 그 본질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일부라도 내서 주총에 참석을 해보면 달라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가서 좀 분위기도 느끼고 이게 과연 이제 소통이 되는 회사인지도 한번 좀 가늠을 그럼요,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주총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한날 한시에 수백 개의 기업이 막 주총을 열고 하니까 결국 주주 입장에서 하나를 또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고 막 좀 그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도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네. 이거는 좀 파격적인데 네. 야, 꼭 주주총회를 말이야. 뭐 금요일 날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쉬는 날 좀 하면 어떠냐. 아, 토요일, 휴일에? 일요일. 예. 휴일에요? 예. 투자한 주주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잖아요. 어허. 근데 우리는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매월 마지막 셋째 주 마지막 금요일 날 합니다. 몰아서 금년도 다 이제 3월 24일이죠. 묻어가려고. 예. 특히 슈퍼 주총데이에는 한날 한시에 1000개 기업 이상이 주총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70% 이상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건 나는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주주가 투자를 해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직원들도 하루 정도는 저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일이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자투표제. 음, 야, 지금 뭐 온라인 모바일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사전에 그 의결된 걸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전자투표로 하고 이러면은 좋잖아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이렇게 강제 의무화 시키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들이 좀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전자투표제가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는데 전자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각 기업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소액주주들 귀찮아하는 대주주나 CEO들이 아이 전자투표 하지 마 필요도 없어 막 이렇게 또 하죠. 근데 또 정작 자기네들 뭐 의결권 필요할 때는 막 해달라고 또 이렇게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주총을 휴일에 여는 것도 추진해보자. 그렇죠? 휴일 개최 그리고 전자투표 이거는 어떻게 의무화. 예. 예. 어떻습니까? 휴일에 좋아요. 하는 거 토요일.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끼리. 네. 그래서 제가 벌이고 있는 게 이제 그 밥상머리 경제교육을 통해서 일가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상머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이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 기업의 주주가 돼서 이 기업과 함께 한번 평생 한번 가보자.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이 벌어지면 네. 가게와 기업이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면 국가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 손을 잡고 갔는데 네. 아빠 여기 몇 천만 원 물려 있잖아. 뭐 주중에 사장님 경영 좀 잘하시라니까요. 이러는 거. 그게 이제 교육이죠. 예,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제대로 똑바로 좀 시킬 수 있는 거고. 약간 이제는 좀 주제를 좀 바꿔서 가볼까요? 우리 주식농부님께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는 항상 타이밍은 아닌데 늘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시장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는 투자자로서 겪는 기쁨과 혹은 고통이 너무나 엇갈리기 때문에 약간 지금 2023년 주식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지금이 과연 좀 주식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시기인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식 농부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네.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기업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네. 경기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린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요. 기업만이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기업의 그 의존해서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자기가 뭐 경기 사이클만 잘 맞춘다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울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을 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려울 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 저는 어려운 시기라고 봐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로 이렇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집중을 하지. 그 뭐 외생 변수 뭐 이런 것들, 그냥 경기라든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그 저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이 성장과 발전에 나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평양을 건널 때 정말 이게 항공모함 같은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기다. 예, 항상 어려운 시기죠. 예. 그렇죠. 항상 농사 짓기에도 항상 어려운 시기죠. 네. 그렇죠. 예. 가뭄도 있고 매사에 태풍도 그냥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이렇게 집중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주식농부님한테 이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금리 이런 거시 변수가 거의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굉장히 시장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금리 변수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금리 시절에 주식 투자한다는 것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리가 뭐예요?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뭐 물가도, 유가도, 환율도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의 그 기업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네. 미국이 지금 4.75%, 네. 그다음에 우리가 3.5%. 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의 기업을 볼 때 미국의 기업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자본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느냐? 개인이든 가게든 기업이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그나마 안정적인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금리가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을 때는 뭐 이제 40%가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제 대표하는 기업 빼놓고는 이 과거에 그 투자했던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우량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기업은 좋아지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에도 그 이제 펀드들이 큰 펀드들이 있지만은 유태인 중심으로 이 소액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사모 펀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자금들이 이제 우리 신흥 이제 개발도상국인 한국 같은 데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예. 이런 자금들이 쭉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는 뭐 그 아까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45%에서 20%까지 줄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동원개발도 20%에서 지금 5%까지 줄었거든요. 근데 한국경제TV도 외국인 지분이 아마 10 몇 프로인가 이렇게 넘었었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7%인가 뭐 이 정도로. 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하. 그래서 이럴 때 회사는 더 좋아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니까 파는 것은 이게 일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일정 부분 이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 경제가 이렇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팔고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금리가 우리 증권시장,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금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지금 가게도 그렇고 이 기업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지금 거의 이제 3.5를 이렇게 동결하는 걸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그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네. 의미에서 지금 금리 동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고 나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이렇게 그 올리지만은 물론 뭐 생산자 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중반 하반기가 되고 이러면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안정이 돼서 지금은 좋은 기업을 이렇게 찾아서 그 외국인들이 파는 기업들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네.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본질은 좋아지는데 이제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주는데 우리 국내에 그 사줄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같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업들도 제가 이제 투자를 많이 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자산들도 자산이 됐던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그 산업 자금을 이렇게 받쳐줄 때 그 우리의 어떤 경제가 빨리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역시 생각하시는 게 일반인과는 확실히 다르십니다. 이럴 때 싸게 안 사면 언제 싸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약간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약세장을 겪다 보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뭐 1,400만 명이라고 해도 거의 이제 계좌만 남겨두고 마음은 거의 떠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이 불타오를 때 막 들어오고 오히려 주가가 싸졌을 때는 사실은 손절하고 떠나는 게 대중 일반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그분들이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참.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울 때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남들이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때 네. 그 투자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자들은 그래요. 제가 투자한 기업들 보고 이러면은 막 거래도 안 되고 뭐 이게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6개월 아니면 1년 뭐 2, 3년에 걸쳐서 그냥 사서 모아 놓으면 그 회사가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면은 기업 뭐 경제적 혜자가 있거나 뭐 시장 지배력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좋아지면은 이런 회사들이 크게 그 성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남들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할 때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적어도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그 많은 기업들 중에 내가 이 기업은 내가 평생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기업들 뭐 세네 개 찾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기업 서너 개만 찾으면 그렇죠. 뭐 노후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기업들을 또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사고 싶어도 싸게 못 삽니다. 그땐 비싸지죠. 예. 혹시 우리 박용욱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자산이 한 번에 막 불어나는 시기, 저한테 아직 오지 않은 시기. 그게 혹시 언제셨을까요?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어요? 언제요? 아니 본인 투자하다 보면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네,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2000년도까지는 그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2001년도 9.11 테러 때 제가 자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상 위기 이후에 기회가 왔어요. 네. 결국은 사실 이제 이런 모든 경험들이 97, 8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주식 투자는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기업에 좀 장기 투자를 해야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9.11 테러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 내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의 미래를 내가 어느 정도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해서 그 자금이 좀 마련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또 2008년도에도 뭐 급격하게 이렇게 자산이 이축됐다가 또 막 피스톤처럼 이렇게 크게 튀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렇게 일부 이제 뭐 자전거 포함해 가지고 그 몇 개 이렇게 뭐 안내 포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올라가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장 자산이 뭐 이렇게 불어날 때는 아마 2015년도 13년에서 15년도까지가 가장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 가치주들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 중에 뭐 그때 한 뭐 그 10개 기업에 내가 5% 이상 신고가 됐었는데 그 자산만 3천억이 넘었었으니까 2015년 15년까지요? 예, 8월 달까지. 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그 3저 시대였지 않습니까? 3저와 3고 시대를 이렇게 그 오가면서 경제 사이클을 타왔거든요. 뭐 3저라는 게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가 산업화되고 성장을 할 때 금리가 싸고 또 물가가 싸고 환율이 싸고 또 이렇게 3고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이제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더 나가서 이제 요즘 고부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환경 패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 경제적 혜자가 있으면서 그 시장 지배력이 있고 회사의 그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 중심으로 큰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런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말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이미 시작이 됐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뭐 제가 이제 투자했던 뭐 세방이나 그 이제 삼천리나 이제 뭐 다우데이터 이런 것들은 투자를 안 했지만은 이런 기업들이 뭐 거의 5배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이른바 가치주라고 불리는. 예. 그런데 이제 그와 유사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지수사 중심으로 그 저평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코리아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렇게 해소가 되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오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리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가치를 받는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 진짜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회사에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은 그 기업의 주인으로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럼요. 주식을 절대로 이렇게 정보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해서는 정말 돈을 못 벌어요. 저는 그걸 장담합니다. 그냥 먹고는 살지만 큰 돈은 벌지 못한다. 아마 그 이 기자님도 그렇게 매매를 하시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 돈을 못 벌었 이거 보면은. 이게 비수가 꽂힌 것 같지. 네. 저도 뭐 이렇게 장투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있고, 좀 전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요. 약간 저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긴 게 체감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2015년에 3천억을 넘었다고. 그것도 이제 지분 공시된 회사들만. 네. 근데 약간 뭐 자기 반성의 말씀도 좀 하셨고, 근데 사실 우리 박영욱 대표님 정도 되면 하루에도 뭐 한 100억씩 막 이렇게 평가 자산이 움직이는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100억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막 뭐 막 6, 70억 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막. 예. 근데 이게 하루에 600만 원, 700만 원 아니고요. 60억, 70억 이런 돈이 하루에 이렇게 변하잖아요, 계좌에서.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어때요? 심정이? 그 제가 이제 궁금합니다. 뭐 이제 그런 강의 뭐 이렇게 하고 이럴 때 네. 그럴 때 이제 장이 좀 안 좋고 이러면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뭐, 도중에 네. 여러분은 이제 오늘 60억짜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뭐 10억짜리 강의 듣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뭐 주인이니까 예, 예. 뭐 언젠가 이제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가치보다도 좀 싸다고 판단이 돼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언젠가는 다시 또 이렇게 제 가치 갈 거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더 그렇게 떨어질 때 외부 변수에서 떨어질 때 주식을 이렇게 늘려가고 너무나 제가 우리나라 이 주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기업도 사랑하시고. 예. 근데 약간 그래서 그런 이제 예.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뭐 10억만 왔다 갔다 해도 막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네. 상당히 그럴 텐데 저는 뭐 제가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관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우리나라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해줘야만이 네. 우리 공동체, 우리 그 국가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게 아니래도 그걸 통해서 그걸 누리면서 지금 뭐 우리 애들 다 교육시키고 네네네. 뭐 다 하면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 환경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감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약 이게 내 돈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은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손바닥을 펴고 있으면은 세상이 다 내 건데 이게 내 거다라고 지고 있으면 손 안에 진 것만 내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게 내 거란 생각을 안 합니다. 손바닥을 펴고 있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인데 네. 요것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요것만 갖고 예. 있는. 그래서 우리 원숭이도 이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디 단지 안에 뭐 넣어놓고 네. 먹이를 넣어놓고 먹이를 놓으면은 나올 수 있는데 지고 가지고 있다가 손을 못 빼다가 못 빼다가 이제 사냥꾼한테 뭐 잡아먹기. 잡아먹기 그런 얘기가 있듯이 저는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은 무슨 뭐 공자 같은 말씀이다. 우리 집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100여 개 기업으로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걸 철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멋지고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인간이 그동안에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왔지만 네. 저는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 주식회사 제도라는 기업제도, 이 증권시장이 최고의 발명품이다. 우리 산업화 이후에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과거에 네덜란드부터 영국,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주주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이나 일부 소수 지배주들에게 예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완전히
ATM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요즘 최근에 좀 이렇게 내가 판단하기에는 네. 최근에 지금 뭐 저도 주식을 좀 많이 또 교체하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뭐 그동안에 이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네.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여기 종목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네. 항공우주 같은 경우를 2, 3년 전에 뭐 2만 한 4, 5천 원대 사가지고 네. 3만 한 7, 8천 원대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일찍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6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지금 4만 원대? 예, 네. 지금 뭐 4만 7천 원대 떨어져서 제가 이제 뭐 CJ 제작인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종목 교체를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은 회사가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되는 날 막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공매를 그렇게 많이 치는데 59만 주가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예,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내가 증권사 저도 많은 회사에 근무를 해서 나도 한번 공매 한번 치보자 그랬지만은 개인은 이게 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박영욱 대표님 정도 돼도 안 돼. 막 CFD 계좌 이런 거 안 쓰시나요? 아니 저는 그건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면 막 외국계 증권사 이런 데서 막 주식 빌려다 주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했는데 그래서 나도 아니 왜 이렇게 치지 회사가 좋아진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 니들은 때려라 나는 산다 내 사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항공우주청도 만들어지고 네네. 물론 이제 뭐 항공우주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겠지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다음에 UAM 시장도 이제 열린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전투기가 지금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네. 진출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크게 확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공매세들이 때려주고 외국인이 때려주니까 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주식 사고 있는데 결과는 나도 모르죠. 감사한 마음으로 예. 외국인이 공매도를 칠 때. 야. 아니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우리 박영욱 대표님이 지분공시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한간에는 너무 박영욱 대표님이 좀 고루한 종목들 위주로 갖고 계시다. 뭔가 핫한 뭐 미래를 반영하거나 뭐 신성장 기업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극히 일부 계십니다. 많이 있겠지 뭐.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바꾸고 계세요? 사실은 뭐 이제 내가 이제 오픈된 게 이제 아마 뭐 10개에서 지금은 한 4개 기업만 이제 오픈이 됐을 거예요. 저도 요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표적인 기업들. 아까 이제 뭐 제가 투자한 기업들이 대부분 고루하다고 그러는데 네.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5% 공시만 안 돼 있을 뿐이다. 그렇죠. 약간 느낌이 요건 몰랐지 요 놈들아 약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 광산을 킬 때 예. 광산 캐는 사람도 돈을 벌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파는 사람들 청바지 장사가 돈을 벌었듯이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수혜 받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내가 뭐 이제 타이어도 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세방 같은 경우도 인터넷 시대의 숨은 회사였었고 또 세방전지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또 인공지능 AI 또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UAM 되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성 사업 같은 경우가 저가 이성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기업들도 좀 많이 투자가 돼 있고 뭐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도 신기술 기업들도 그렇죠. 세상의 흐름을 읽는 이게 또 즐거움이니까 이걸 한번 안 해보고 단순화 시켜볼까 이렇게 해봤는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그렇죠. 계속해서. 아니 근데 약간 요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23년 지금 2월 28일 요때까지 흐름은 거의 로봇, AI 요런 거만 거의 주식인 듯 양 막 엄청나게 날아가고 몇 배 날아가고 막 급등하고 막 수급이 그쪽으로만 몰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또 테마주 장세는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주식농부님도 그런 거 보시면 좀 마음이 흔들리시는지. 뭐 그런 거에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가 투자한 기업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예. 사실 이제 그런 기업 말고도 뭐 바이오 뭐 이렇게 건기식
하는 뭐 케어젠 뭐 최근에 메디톡스니 뭐 이런 기업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아, 대표님이요? 네. 딱 요건 몰랐지, 요놈들아, 요런 이제 느낌 또. 이런 이제 뭐 그 AI 뭐 포함해가지고 이제 로봇 이런 쪽에 네. 있는 기업들 중에는 뭐 그런 기업들보다는 뭐 SPG라든가 뭔가 연관된 산업 네.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주주로 이렇게 살아가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못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그쪽은 이제 못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내 몫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 정말 뭐 3, 4% 정도 이렇게 배당을 주면은 그거에 감사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뭐 100배 오르고 뭐, 예. 100배라니. 몇 배씩 오른다. 한 배, 두 배 올라가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숲속에 있는 새 여러 마리보다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더 낫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근데 약간 요것도 이제 뭐 통념이기는 한데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식 혹은 테마주 혹은 급등하는 종목 혹은 주도주를 사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금 규모, 네. 성격 이런 거라고 봐요. 저도 뭐 자금이 뭐 적을 때는 옛날에 뭐 초창기에는 뭐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예. 뭐 20, 30, 3, 40억 될 때는 열심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트레이딩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매매를 3, 40억 많지 않을 때. 예. 했지만은 네네. 뭐 지금같이 큰 네, 상황에서는 뭐 그런 기업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핵심적인 그런 기업 중심으로 물량을 좀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놔야 그게 수익에 도움이 되지. 그 뭐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거 해서 뭐 수익이 났다고 해서 제 그 펀드 수익에는 이렇게 도움이 별로 못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단위 자체가 달라가지고 단위가 거의 뭐 0 하나 차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0이 좀 몇 개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일반인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좀 전략도 달리 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대표님도 생각은 그러면, 같으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자산 규모가 좀 적고 이러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가볍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이제 몰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기업에 투자돼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할 때 네. 아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잊어버려도 안심이 되는. 그렇죠. 네. 만약에 투자를 해놓고 안절부절하면은 내 삶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은 투자해놓으면 때 되면은 그 성장하고 배당 발전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배당을 강조하는 게 배당 주는 회사는 정말 양심적이고 뭔가 이게 도덕적이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배당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고 그런 기업들에 3, 4년 정도 투자하다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또 그 한 단계 이렇게 점프하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주식 투자는 네.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의 가치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실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도 오늘 많이 생각을 곱씹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 2월 다 지나가고 오늘 2월 28일에 찍고 있는데 3월에는 이제 많은 주총이 열리고 또 우리 박용욱 대표님도 많이 활약을 또 하셔야 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소액주주분들도 본인의 기업, 지배구조, 또 주주총회 그 현장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4월에 배당금 나올 때 이제 제가 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곳에서 좀 이렇게 출연 좀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이대호 기자님하고 이제 오랜 인연이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또 이 YCT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홍보하고 전파해서 저도 특별히 이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좀
너무 깊이 있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제 기업을 선택하고 이 투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관점이지 제가 여기서 뭐 내가 투자하고 주주 제안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해서 그 이걸 내가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자기하고 연관이 있거나 자기가 뭐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이 부분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뭐 투자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주식 투자는 이게 잘못하다가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네. 기업들이 네. 지금 얼마나 그 한 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그 시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투자하기 전은 내 돈이지만 투자하고 나면은 남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만큼 신중하게 기업을 보고 선택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릿도 더 열심히 또 노력하겠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성과 내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열심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